최근에 캐서린 본만이 블랙홀을 찍는 법을 알아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진을 본 후 저는 블랙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관련 영상들을 보러 나만의 블랙홀에 들어갔어요. 팀장님께는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막연한 궁금증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마구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알게 됐죠. 우리의 태양계는 8개의 행성, 달과 같은 수백 개의 자연위성, 수천 개의 소행성과 수십억 개의 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별들은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러나 길 잃은 블랙홀이 한번 들르기로 결정하면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죠. 하지만 블랙홀이 조만간 우리 행성의 평화를 방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3배 정도지만 3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 블랙홀이 가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리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떤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를 통해 지름길로 온 것이라고 해두죠. 먼저 자백할 게 있어요.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전 블랙홀이 그냥 거대한 우주 구멍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블랙홀은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양의 물질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죠. 거대한 태양을 맨하탄으로 밀어 넣은 것과 같아요. 그 결과 극도로 강한 중력을 갖게 되죠. 사실 너무 강력해서 구멍에 닿으면 빛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블랙홀은 같다고 생각했어요. 크고 뚱뚱한 별이 붕괴되면 펑! 블랙홀이 돼요. 이것들은 별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려요. 그러나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괴물 같은 것도 있어요. 은하 중심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가스와 그 주위에 있는 소성단을 모아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끝없는 크기로 확장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까이 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은하수가 스스로 재정비하기로 결정해서 초대질량 블랙홀에 살고 있는 중심에서 26,000광년이 아닌 단지 수십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알다시피 그 괴물 주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 별들, 해성들, 그리고 우주 잔해들이 우리 태양계로 날아와 모든 것에 충돌하고 큰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성에 남은 것이 무엇이든 중력의 흐름에 의해 휩쓸려 가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별질량 블랙홀은 어떨까요? 괴물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보다는 훨씬 작을지도 모르지만 우주에는 별질량 블랙홀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들은 별의 연료가 바닥나면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나눠질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별이 충분히 크고 예를 들어 태양의 3배에서 10배로 더 클 때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압축하고 짜잔! 아기 별질량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사이즈로는 아기일 수 있겠지만 이 귀여운 블랙홀들은 여전히 태양보다 20배나 무거워요. 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별질량 블랙홀이 지금 태양계의 변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것은 네덜란드 천문학자인 얀 오르트의 이름을 딴 오르트 성운일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10만 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비누방울 같은 얼음의 우주 파편들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팡 하고 터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온 얼음같이 차가운 해성들이 지구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향해 떨어질 거고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계속 살고 있겠죠.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우리는 늦기 전까지 블랙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블랙홀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블랙홀의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먼 별들이 약간 흐려져 보이는 것뿐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장은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그 옆을 지나려는 광선을 휘게 만들죠. 우리는 이 힌트를 놓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블랙홀이 해왕성, 목성,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의 가스층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블랙홀은 자기 주위에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먼지와 가스 구름을 만들어내서 지구인들이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블랙홀의 지름은 단지 24.14km에 불과할 수 있어요. 수천 배나 큰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태양계를 먹어버리기 전에 아예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의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궤도에 있잖아요. 블랙홀의 중력이 각 행성에 접근하면 우리 태양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을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릴 거예요. 블랙홀이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블랙홀이 당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난 지진이 땅을 뒤흔들며 모든 것들이 먼지와 파편으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타노스 스타일이죠. 제 생각과 달리 블랙홀은 물건들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흡입은 우주의 진공 속으로 뭔가가 빨려 들어갈 때만 일어날 수 있고 블랙홀은 우주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만약 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더라도 빨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안으로 추락할 거예요. 참으로 위안이 되네요. 하지만 떨어지는 것 같은 추락은 아니에요. 블랙홀은 추락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심연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블랙홀의 중력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든 스파게티화. 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웃었어요. 스파게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홀에 어떤 것이 너무 가까이 가면 떨어지기 전에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길게 늘어집니다. 스파게티처럼요. 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냠냠. 하지만 이 모든 스파게티 이야기는 걱정 마세요. 과학적 가설에 따르면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가로질러 우리 행성을 오독오독 씹어먹을 확률은 로또를 연속으로 10번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숫자로 따지면 1조분의 1이에요. 휴, 다행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블랙홀이 완전 멋지다는 거예요. 블랙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 초대질량 블랙홀 2개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박 울트라 블랙홀을 만들어낼까요? 마치 2개의 괴물 허리케인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엄청난 허리케인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부에는 그들만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들 중 일부분에선 블랙홀은 우리의 태양보다 수십억 배 더 거대할 수 있어요. 이제 2개의 은하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블랙홀은 함께 살아가면서 교양 있게 행동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하는 구멍이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2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만날 때 내부로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치거나 결국 직접적인 충돌로 접촉한다면 평화적인 합병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대신 힘이 너무 강력해서 엄청난 속도로 블랙홀 중 하나가 뻥 튀겨나갈 거라고 해요. 2개의 블랙홀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발차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개의 원판이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합쳐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2개의 블랙홀 중 더 약한 블랙홀은 새로 형성된 은하계 밖으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내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블랙홀은 먼지와 가스 구름을 둘러싸고 수천 년 동안 타오르게 만들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스타워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궁금한 만약의 질문은 뭔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